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박프로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알아볼 종목은 이제 심택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미 과거에도 수차례 소개를 시켜드렸었죠. 특히나 이제 그 반도체 기판 쪽 해가지고 그 심택과 더불어서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등등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을 소개를 시켜드렸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난 10월 11일 날에도 여러분들에게 심택 그러면서 이제 PCB 관련주로 이스페타시스, 심택,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를 소개를 시켜드렸었고, 최근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심택에 대해서 역시나 10월 28일 날 한 차례 더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던 포지션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셔서도 아시겠지만은, 자, 지난 금요일 날 마이너스 17%의 급락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형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야 될 것인지 하나씩 좀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심택이 급락을 보였다라고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심택에 대해서 어떠한 뉴스가 있는지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자, 일단은 심택에 대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단 뭐 관련도 순으로 뉴스를 보시면은, 장중 1% 하락을 했다. 장중에. 라는 뉴스.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다라는 부분들이 나왔고요. 뭐 심텍홀딩스가 지분을 확대했다라는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주목해볼 부분들이 영업이익이 2329% 급증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일단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볼 부분들이 뭐냐면은 바로 이 뉴스죠. 이 뉴스. 자, 이거. 금요일 밤에 뭔 난리냐. 6배 폭등했던 반도체 대장주가 17% 폭락을 했다라는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심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래서 봤더니 지금 심택이라는 종목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17% 폭락이 나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분 차트를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심택이 이때 오후 4시 오후 4시를 기점으로 애프터 마켓이 열리죠. 애프터 마켓이 열리는데, 애프터 마켓에서 1차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등을 하나 했더니 결국에는 추세가 꺾이면서 어떻게 돼요? 2차, 3차까지 흘러내리게 되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항 구간을 받고 떨어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51,700원까지 떨어졌어요. 장중 얼마까지 올라왔었는데, 장중 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65,1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신택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던 시점이 바로 하루 전이요. 즉 69,200원까지 올라갔다가 불과 하루 만에 51,700원까지 떨어졌다고요. 그런 과정에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언제를 기점으로 애프터마켓을 기점으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 4시부터 1시간 동안의 급락세가 상당히 크죠.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더니 그 상황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있었는지를 체크를 해봤더니,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애프터마켓에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한 이유를 봤더니 일단은 뭐였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큰 변동을 보인 거는 심탱이 장을 마치고 난 두 건의 공시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요.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심택이 4시에 3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택이 잠정 실적을 어떻게 공개를 했냐면은, 자, 이 부분 여기에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에서 4시를 넘어서면서 심택이 공시를 했죠. 공시.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 그 상황에서 매출액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왔고 영업이익도 이렇게 나왔어요. 자, 중요한 키포인트는, 자, 전년과 비교하게 되었을 때 매출액은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증감하진 않았습니다. 그쵸? 매출액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죠, 여기. 매출액이 지금
2분기랑 비교했었을 때, 전 분기랑 비교했었을 때도 일단은 9% 정도 증감을 했고요. 그리고 전년 동기와 비교를 하게 되었을 때도 약 14%, 15% 증가가 됐습니다. 15% 증가가 됐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들이 뭐였냐면은 이제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전 분기랑 비교하게 되었을 때 2배가 넘게 증감률이 되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 비교했을 때 무려 2328%가 올랐다라고 밝혀졌어요. 그리고 단기순이익도 일단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적자에서 전분기 대비. 근데 이제 전년 대비로 비교하게 되었을 때는 마이너스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 일단은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나쁘지는 않게 발생이 되었다라는 점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여기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 전년 동기 대비 늘었고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328%나 증가가 됐다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은 2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에 비하면 실망스러운 수치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여기에다가 좀 주목을 해보고 싶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이거,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아이러니해요. 왜 아이러니하냐? 사실 시총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움직임률에 따라서 등락폭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얘가 이때쯤에, 즉 2만 원대에 만약에 소위 말해가지고 실적이 발표가 되었다라면 과연 그때는 컨센서스가 예상치를 상회했냐 하회했냐 이걸 가지고 솔직히 말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다. 오히려 시총보다 훨씬 더 높은 매출액이 나왔다라고 해서 오히려 급등할 수 있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즉, 이 말 한 가지가 오히려 사람들을 흔들게 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2조 원이 넘는 시총이었는데 벌써 그 중에서 2천억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1조 8천억이 됐어요. 오히려 저는 이것을 사람들은 위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오히려 이건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전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PCB 반도체 기판 쪽에 대한 수급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렸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반도체 기판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 드렸잖아요. 이미 괜찮다. 어떻게 보면은 현재 시점에서 소위 말해서 반도체는 결국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변동성을 보여주는데 이번 주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어땠습니까? 좀 실망스러웠어요. 물론 버텨내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상대적으로 고점 찍고 떨어지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는 주봉으로 보시면은 어때요? 최고점 5%에서 최저점 마이너스 12%로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17%가 빠졌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최고점 대비 몇 퍼센트예요? 17% 떨어졌다고요. 17%.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심택 같은 경우에도 물론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어제를 제외하고 봤었을 때는 여전히 뭐예요? 우상향의 흐름이었어요. 안 빠지고 있었다고요. 오히려 쉬어가야 되는 반도체 섹터에서도 여전히 수급을 뒷받침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여전히 반도체 기판 쪽에 대한 수급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다고요. 그 중에서 심텍 같은 경우에는 누가 밀어줘요? 엔비디아가 밀어줍니다. 엔비디아가 밀어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만한 부분들 거의 없어요. 여기에다가 삼성전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해주고 있어요? GDDR7 밸류체인 만들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일시적인 눌림은 걱정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이 심택은 저는 어떻게 보면 유리기판의 대장주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장주. 물론 단기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눌렸던 포지션들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대장주다. 특히나 엔비디아 여기에다가 삼성전자까지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도 알 법한 기업들이 계속해서 푸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심택은 눌렸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타깝게 떨어진 거는 맞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기회가 된다. 사실 컨센서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잠정치일 뿐인 거고 실적이 발표가 되었다라고 해도 잘 되고 있는데 왜 그 기업의 급락을 좌지우지하냐 이거예요.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오히려 심택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부분들을 체크해 보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흐름과 더불어서 장기적인 투자가 얼마든지 가능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심택은. 그래서 한 달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드린 거예요. 한 달 전에도. 한 달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심택뿐만 아니라 PCB 관련주 그때 저희가 한번 다 관련해서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PCB 관련주들은 보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든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택 보셔야 되고 이스페타시스, 대덕전자, 코리아서킷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다 한번 다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그때 심택 여전히 높은 가격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5만원대인데 지금 6만원대 후반까지 올라갔잖아요. 한 달 전에 잡으셨어도 충분히 돈 벌어갔다고. 근데 심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전부터 계속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처음 심택 소개시켜드렸던 가격이 4만원대예요. 4만원대. 그만큼 저는 충분히 심택에 대한 미래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좀 전에 뉴스를 보셨던 것처럼 장막판에 빠진 것도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가 전원 청구권 행사가 공시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전환사채 342억 원의 물량이 21,194원으로 적용돼 이달 14일에서 24일날 상장이 된대요. 그리고 물량은 161만 주래요. 161만 주. 자, 당연히 좋은 건 아니죠. 당연히 지금 현재 심택의 단가가 5만원, 6만원인데 5만원, 6만원인데 2만원짜리 물량이 지금 160만 주가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눌릴 가능성도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의 수급이라면은 충분히 자 금요일 날도 490만 주가 나왔습니다. 490만 주. 160만 주 충분히 소화 가능해요. 그리고 이게 하루에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자, 분할로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4일에서 24일. 그러면은 대충 10거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하루에 16만 주에서 20만 주만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이거 소화 안 되겠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통 주식의 3%밖에 안 되는 물량이고, 최근에 물량들 보시면, 자, 490만 주, 250만 주, 370만 주예요. 적게 나와도 100만 주가 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 가능해요. 절대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기대감 갖고 월요일 날 매집자리 나오면은 무조건 공략해야죠. 물론 다음날 시초가가 어떻게 형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매집 포지션이 오히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설사 여기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기회라고. 일시적인 눌림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결국엔 상승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번 주 가장 많은 변동성을 보여준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었다라고 합니까?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죠. 해외 증시. 그죠? 해외 증시에 있었어요. 물론 이제 나스닥도 지금 어때요? 장 막판에 그래도 조금 끌어올려서 마이너스 0.21%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죠? 나스닥 장중한 때 마이너스 2%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간밤에. 그리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 긍정적인 게 어떤 뉴스가 나왔습니까? 어떤 뉴스가 나왔어요? 셧다운 뉴스 나왔잖아요. 셧다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비친다. 그래서 꼴이 확 따라줬어요. 물론 아쉽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거기에 조금 미치지 못했지만은 일단은 빨간불 보여줬어요. 다우지수 S&P. 그러니까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은 이번 주 후반에 눌렸었던 포지션들 다음 주에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심택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그리고 그 기회를 함께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 월요일날 대응하시는 부분들 모르시면은 오셔서 저희 어디에서 소통방에서 함께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왜 공부를 해요? 그래야 심택이 다시 눌렸을 때 매집자리 저희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얘기 드렸던 46,950원짜리가 다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다시 리셋하면 돼요. 수익 났으니까 수익 챙기고 다시 또 여기에서 얼마까지 못해도 7만원 8만원까지 목표치 함께 바라보시자고요. 혼자 하시기 힘드시면 오셔서 도움 받으세요. 이미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소통방 통해서 많은 내용들을 공유해드리고 있고 많은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많은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립니다.
보세요 이거. 자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해드려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일 뉴욕 증시는 어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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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군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종목이 나가죠. 그리고 어저께 저희가 시초가에 나간 종목 자랑 한번 할게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저께 저희가 시초가 잉글 우드랩을 나갔습니다. 시초가에 8시 53분 장 시작하기 전에 나갔죠. 잉글 우드랩 시초가에. 그리고 잉글 우드랩 어떻게 됐을까요? 자 잉글 우드랩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아쉽게 윗꼬리 달아주긴 했지만 장중 최고 28%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져도 19%예요. 자 오늘 이거 시초가 공략했습니다. 왜 이렇게 공략할 수 있었을까요? 소스가 있어요. 소스 정보가 있었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 종목은 보셔서도 아시겠지만은 어때요? 개장하기도 전에 여러분들에게 잡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 드렸죠. 8시 53분에.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자 함께 하신 분들은 공략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수익 챙겨갔죠. 그리고 전에 언급드렸던 종목군들로 수익 챙겨가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정보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통해서 언급드리는 종목들도 역시나 함께 공유를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소통방에 오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걸 떠나서. 그리고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거죠. 여러분들 이런 주인공 되시라는 거예요. 이런 주인공. 돈 벌어 가시라는 겁니다. 돈 벌어 가시라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따라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만 적어 주세요. 자, 수익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 소통방에서 이렇게 올려주고 계세요. 공유해드리고 있죠. 소통. 그리고 보세요. 자, 큰 수익이 날 줄 알았다면 빨리 시작했을 텐데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간보다가 늦었어요. 간보다가. 여기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도 망설이지 말고 꼭 추천드립니다. 빨리 시작을 했을 텐데. 똑같아요. 여러분들 영상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는 분들은 이미 들어오셔서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보세요. 수익 감사합니다. 자, 수익 감사합니다. 다 나오지 않습니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배경은 결국엔 뭐예요? 저희 소통방이에요. 함께 공유를 했기 때문이에요. 정보를, 소스를, 종목을, 그 결과를 보세요. 항상 조심스러운 편인데 이번엔 선택이 신의 한 수였다. 만족스럽고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실 수 있게 도와드린다고요. 이게 다. 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계속 올라와요. 한 분, 두 분이 감사하다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나도 할게요 하면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다음 주인공은 누가 되실 건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십시오. 심택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종목군들 다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심택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같이 드렸던 이수페타시스도 그렇고 대덕전자도 그렇고 코리아 서키트도 그렇고 다 11월 달에 신고점 기록할 만큼 좋은 종목군들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이제 행동만 옮기십시오. 010-8132-7765로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절대 어려운 거 없습니다. 빨리 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